출퇴근율 사고 산재처리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산재도 되고 자동차 보험도 되고 두 가지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욕심 같아서는 두 개 다 받고 싶은데 사실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받게 되면 이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산재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나 이런 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산재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험구조대 오늘 또 그 KS 보상TV 민경석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예. 학교에서 그 출퇴근 중 사고 시 그 산재 청구하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한번 다뤄볼까요? 예. 산재 범위가 조금 확대돼가지고 네. 그 출퇴근 도중에 사고 나도 이렇게 산재로 청구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출퇴근은 보통은 이제 시작점이 뭐 집하고 회사 사이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출퇴근인데 예. 조금 일탈이 있어도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로 이제 간주되어 있는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중에 이제 편의점을 들려서 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약국에 잠깐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애 또 뭐 학교에 태워주거나 그다음에 뭐 와이프 또 직장 그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와이프를 직장에 태워준다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경우. 네, 그것도 이제 동선이 너무 멀면 안 될 테고 이제 약간 뭐 많이 이제 일탈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인정되는 이제 사례들이 있죠. 판례에 뭐 5km인가 10km 정도 떨어진데 이제 예. 배우자 태워 주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산재 처리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병원에 이제 자신이 필요해서 이제 병원에 들렸다 가는 경우, 또 뭐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이제 퇴근 중에 들렸다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외의 조항으로 이제 원래의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예외 조항들이 좀 있죠. 네. 하여튼 원칙은 집에서 회사로 통근버스를 타거나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통근버스 타야 되는데 좀 완화돼가지고 통근버스 아니더라도 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내승용차를 타거나 해서 가다가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산재 처리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아까 편의점 같은데 들려서 가는 경우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의점 자체 내에서 난 사고는 해당이 안 되게 그렇죠. 돼 있죠. 그래서 뭐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고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우리가 유의할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산재도 되고 자동차 보험도 되고 두 가지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욕심 같아서는 두 개 다 받고 싶은데 사실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산재로 해야 되냐,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 되냐.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청구는 가능하죠. 청구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작은 사고가 아니면 산재로 처리받고 이제 추가로 이제 산재 없는 항목이 있거든요. 유자료 부분은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100% 받을 수 있으니까 유자료는 따로 청구하고 그리고 산재에서 이제 산재는 과실이나 이런 상계들을 안 하잖아요. 내 과실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 유리하고 근데 또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산재가 그 장애를 인정받는 게 상당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장애가 조금 있더라도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장애를 인정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받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명확히 이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산재로 처리하고 이제 못 받은 부분, 이제 초과되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이게 알기로는 사망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산재로 처리받고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재나 예를 들면 이제 1급이나 1급부터 이제 산재가 1급부터 3급까지는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이제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연금이 이제 평생 동안 받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가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동차 보험으로도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한 뭐 1,000만 원, 1억 정도 된다. 근데 산재는 한 200만 원씩 뭐 평생 받을 수 있다.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를 공제할 때는 일시금 기준으로 공제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200만 원씩 받아도 뭐 대충 산정하면 뭐 한 4배, 4.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그러면 2,500이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뭐 4년 4.5배라고 해도 일시금으로 월 200 받는 사람이 1억이 좀 넘거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만 공제하고 9억을 추가로 또 받는 거죠. 그리고 연금대로 쭉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받게 되면 이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산재 연금은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나 이런 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산재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고도 산재에서 먼저 처리받고 또 자동차 보험에 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반대로 됐을 경우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산재가 비급여 부분이 좀 많아요. 비급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비급여 부분은 또 추가로 자동차에 청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향후 성형 치료비 이런 것들이 산재가 해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요즘 분쟁이 되는 게 이제 간병급여 부분인 것 같아요. 간병급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항목끼리는 공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제 간병비라고 그러고 이것은 간병급여 뭐 그렇죠. 뭐 개호비 뭐 개호비라고도 할 수도 있죠. 자동차 보험에서는 개호비라고 하고 여기 뭐 산재에서는 뭐 간병급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항목이죠, 그죠? 그렇죠. 같은 항목인데 보통 일반 이제 전문가들도 보면은 이제 개호비가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산정이 되고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간병비 받을 부분을 이제 공제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간병비를 이미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냥 공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청구할 때 자체부터 이렇게 공제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보험사는 당연히 그걸 공제하고 주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판결도 난 게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판례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쪽에서 공제를 하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똑똑한 가지고 굳이 이제 공제 안 해도 된다 해서 1심 판례가 이제 그런 판례를 이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알아서 이제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뭐 간병급여 관련해서는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그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리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는 뭐 그냥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중한 장애가 나오거나 사망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산재로 선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상 부분도 중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자손이나 자상을 통해서 이제 산재에서 받은 치료비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재 처리 받더라도 내가 가입해 있는 자손이나 자상에 무보험 자상에는 별도로 이렇게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단독 사고일 경우 뭐 길 가다가 뭐 졸다가 이제 단독 사고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출근 중에 그러면 이제 단독 사고에는 이제 어차피 배상 책임은 안 되고 내가 가입한 자상이나 자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뭘 먼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KS 보상 TV의 민경석 소장님이랑 같이 콜라보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